간헐적 단식 현대인의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바쁜 삶 속에서 건강과 체중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간헐적 단식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6-8 방법으로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하루 중 8시간만 음식을 먹는 방식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5-2 방법이 있으며 일주일 중 이틀을 선택하여 1일 500에서 600칼로리 이하를 섭취하는 방식이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 방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며 특히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체중 감량을 돕는다. 한편 시간 제한이 있어 과식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체중 관리를 도와준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단식은 몇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각자의 생활 패턴과 신체 상태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둘째, 영양소 결핍을 피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식 시간 내에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여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간헐적 단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간헐적 단식은 올바르게 실천할 경우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개인의 삶의 방식,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고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건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간헐적 단식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건강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피로를 쉽게 느끼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민수는 면역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민수는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10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민수가 선택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며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그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면역세포의 순환을 도와주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과 TV에서 시간을 아끼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수면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잠은 몸에 휴식을 주고 면역 체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친구들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였죠. 네 번째 방법은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가공식품과 당분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그의 면역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하며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특히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식품을 통해 신체의 중요 영양소를 보충했고 이는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를 통해 체중을 관리하여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건강한 체중은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산균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요거트나 김치를 통해 장 건강을 챙겼고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등산이나 숲 트레킹을 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심신의 안정과 면역력 강화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이 10가지 방법을 성실히 실천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면역력 강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늘이 맑고 청명한 어느 가을 오후 소희는 친한 친구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요즘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피부가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못 찾겠어 라고 수진이 머리를 쥐어짜며 말했다. 소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중 소희는 어젯밤에 본 한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다. 수진아, 내가 어제 무슨 영상을 봤는데 몇 가지 간단한 피부관리 팁을 소개하더라고.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소희가 말했다. 수진은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돌렸다. 첫째로 영상에서는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매일 저녁마다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확실히 제거하는 게 좋대. 그리고 꼭 미온수로 마무리 헹구고. 소희는 기억을 떠올리며 설명했다. 수진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래, 사실 요즘 클렌징 귀찮아져서 대충 물로 씻은 날도 간혹 있었어. 이게 문제일 수도 있네. 둘째로 보습과 관련된 팁이었다.
샤워 후나 세안 후에는 3분 이내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게 좋대. 그게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준대. 소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자꾸 건조해서 당김이 심했어. 이 방법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 셋째로, 영상에서는 충분한 수면 또한 강조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더라고. 잠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이래. 소희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지는 피곤해하며 말했다. 어제도 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라 잠을 안 잤으니 그러겠지. 앞으로는 일찍 자면서 관리를 시작해봐야겠어. 넷째, 식습관 개선이다. 영상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가급적 가공식품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소희는 수진에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한다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었잖아. 이참에 건강한 식습관도 같이 챙겨보자. 수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팁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에는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소희는 제안을 덧붙였다. 우리 주말에 같이 공원 산책이라도 하자.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수지는 그 모든 팁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 느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꺼내던 수지는 결심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소희와 함께 매주 서로의 피부 변화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스마트폰에 각자 그날 배운 팁을 메모해두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씩 실천해 나갔고 몇 주가 지나자 서로의 피부가 한층 맑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단기간에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았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만족한 채로 피부 관리 방법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 건강한 피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관리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 없이 상상하기 힘듭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가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손에서는 놓기 힘든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손을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이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범람을 초래합니다. 특히 SNS 알림,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우리에게 멈출 틈 없는 자극을 주며 끊임없이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은 우리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 장애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깊은 잠을 방해받을 수 있어 우리가 다음날 피로를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독 문제도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는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함께 있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게 되는 등의 현상은 점점 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인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을 유도하여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규칙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수면 시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잠에 들기 전 최소한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과 뇌를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수면의 질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마트폰 없이도 시간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 악기 연주, 노래, 정원 가꾸기 등의 활동은 우리의 몰입감을 높여주고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알림 설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알림을 피함으로써 정보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 알림은 꺼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 우리가 들에 잃어가는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지혜롭게 조절하여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